안녕하십니까? 지성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사상가 마키아벨리의 눈을 통해 현대사회에 숨겨진 위험한 그림자, 나약한 남자의 본질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인지 성찰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는 미소 짓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하죠.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매력적인 가면 뒤에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남자가 서 있습니다. 미소 뒤에서 조용히 썩어가는 부서지기 쉽고 무른 영혼이 보입니다. 그는 이끌지 않습니다. 그저 연기할 뿐입니다. 그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저 애원할 뿐이죠. 그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망칠 뿐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약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우리 모두에게 잠재적인 위협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폭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결함으로 이장한 겁쟁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압박감이 거세지는 순간 가면은 어김없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는 미덕의 옷을 입은 책임 폭탄만이 덩그러니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해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약한 남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질 때 그 대가는 고스란히 당신의 몫이 됩니다. 그는 회의실에서는 환하게 웃다가도 당신이 공격받을 땐 입을 굳게 닫아버리는 직장 동료입니다. 의리를 외치다가도 당신의 삶이 힘들어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연인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하는 척하다가도 그 성공이 자신의 불안감을 자극하면 어느새 등을 돌리는 친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경고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지로 평가받는 이 세상에서 나약함은 단순히 매력 없는 것을 넘어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한 명의 굳건한 남자 곁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저 희미한 그림자 옆에 숨어 있는가? 그는 스스로를 평화롭고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그는 불편함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안락함을 신처럼 숭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행동하고 뉘우치는 편이 낫다. 나약한 남자는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는 제국을 건설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한순간도 불편해지지 않는 꿈을 꿀 뿐입니다. 그는 성장을 위한 고통 대신 안락함을, 지배를 위한 투쟁 대신 순간의 쾌락을, 전략적인 위험 감수 대신 맹목적인 안전을 선택합니다. 그는 불편함을 성장의 관문이 아닌 피해야 할 위험으로만 간주합니다. 그래서 힘든 대화를 피하고 도전을 교묘히 비껴가며 놓쳐버린 모든 기회에 대해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혹은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중이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평온해 보이는 표정 아래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위험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군주는 불길 속을 걸어 들어가고 장기적인 권력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인물입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군주는 유혹에, 역경에, 그리고 삶 그 자체에 의해 정복당할 운명입니다.
나약한 남자는 노력의 대가로 얻는 사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노력 없이 사치를 갈망합니다. 그는 목적을 추구하기보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급급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습관 속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끝없는 오락, 현실 도피적인 중독, 깊이 없는 인간관계. 그는 생존할 만큼만 움직일 뿐 결코 리더가 될 만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을 단련하지도 정신을 연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환경이 자신을 만들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자기 자신을 날카롭게 벼릴 생각은 않고 늘 주변 환경과 상황을 탓합니다. 반면 마키아벨리적 이상을 따르는 강인한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순간의 만족을 미루고 침묵 속에서 힘을 기르며 훗날의 지배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런 남자는 위험합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락함을 숭배하는 남자는 모래로 만든 성과 같습니다. 첫 파도가 밀려오기 전까지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인생의 시련이 닥치는 순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의 나약함이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머물다 보면 당신 역시 위축될 것입니다.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안락함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소를 띤 채 서서히 당신을 조여오는 덫입니다. 진정한 힘은 역경 속에서 단련됩니다. 도전을 피하는 남자는 이끌 자격도, 지킬 자격도, 다스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피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가 어려운 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끊임없이 얕은 쾌락 속으로 도망치며 승리보다 안락함을 더 갈망한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책임감 있는 한 남자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잠재적 재앙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정직함 혹은 진솔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지 못하고 유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약한 남자의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전략 없는 감정 노출입니다.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압박감 속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분, 두려움, 충동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사소한 논쟁에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작은 비판에도 자기 연민에 빠지며 자신의 좌절감을 들어줄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떠벌립니다. 그의 감정은 그의 얼굴에, 목소리에, SNS에 고스란히 전시된 공공재와 같습니다. 그는 이것을 투명성이라 부르지만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전략적 자살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끈을 보게 되는 순간 세상은 그 끈을 잡아당기는 법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약한 남자는 그 끈을 마치 보석처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는 예측 가능하고 자극하기 쉬우며 통제하기 쉽습니다. 전략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자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당신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나약한 남자는 줄이 훤히 보이는 꼭두각시와 같습니다. 두려울 때 포효하고 위로받고 싶을 때 울며 불안할 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일단 그 모습을 보고 나면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가지고 놀며 결국 그를 소유합니다.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고 존경심이 사라지며 교묘한 조종이 시작됩니다. 리더들은 그를 승진시키지 않을 것이고 파트너는 그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들은 심지어 그와 싸우려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그의 버튼을 몇 번 누르고
그가 자멸하는 모습을 구경할 뿐입니다. 이 남자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계획에 시간이 걸리면 조급해하고 저항에 부딪히면 징징댑니다.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 그는 포기합니다. 성공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다림이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들은 깊이 느끼지만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타격을 받아도 움찔하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그 자제력, 압박 속에서의 그 평온함이야말로 상대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힘의 본질입니다.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힘은 계산되고 절제됩니다. 하지만 나약한 남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패를 보여줍니다. 분노하면 소리치고 불안하면 횡설수설하며 시험에 들면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이 세상에 공개되고 그로 인해 그는 조종당하기 쉽고 소외되기 쉬우며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목적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는가? 아니면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시키는가?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힘이었는가?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는 끈이었는가? 그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목소리는 크고 걸음걸이에는 허세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강인함은 입는 옷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나약한 남자는 내실을 쌓지 않습니다. 그는 화려한 구경거리를 만들 뿐입니다. 그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척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힘있는 척 연기합니다. 그의 내면 세계가 텅 비어 있을 때 그는 그것을 소음으로, 허세로, 과장된 몸짓으로 채웁니다. 당신은 그를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늘 자랑하고 항상 과장하죠. 다 읽지도 않은 책을 인용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비싼 차를 사며 이해하지도 못하는 위인들의 말을 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텅 빈 내면을 가리기 위한 반짝이는 갑옷뿐입니다.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갑옷 말입니다. 강한 남자가 존재감만으로 말을 할 때 나약한 남자는 연기를 합니다. 그는 박수갈채를 받아야만 자신이 실존한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이 남자답다고 느낍니다. 그의 정체성은 외부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유행을 좇고 미적인 감각으로 포장되어 있죠. 그는 남성성을 스스로 쟁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흉내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남자를 위험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가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가진 척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를 시험하는 순간 그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의상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대신 이미지를 가꾸는 데만 몰두합니다. 미래에 대해 허풍을 떨고 현재의 책임은 회피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자신이 더 커 보인다고 착각합니다. 그는 이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경받고 싶어 할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계산되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력에서 나옵니다. 가장 강한 남자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하지만 나약한 남자는 좋아요를 쫓고 자신의 승리를 포스팅하며 야망을 과시합니다. 그 깊은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치명적입니다. 그는 영향력을 권력으로, 미학을 정체성으로, 연기를 유산으로 착각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더 잘 알았습니다. 권력은 통제력, 결과, 그리고 인격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니 더 자세히 보십시오. 만약 그가 항상 관객을 필요로 하고 늘 자신을 증명하려 했으며 끊임없이 과시한다면 그는 온전한 한 남자가 아니라 가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그 가면은 반드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는 고독을 즐긴다고 자신은 독립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를 지켜보십시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음악을 틉니다. 자신의 마음과 단둘이 남겨지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나약한 남자는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두려워합니다. 혼자가 되면 박수갈채도 시선을 돌릴 오락거리도 쓸 수 있는 가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침묵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의심, 불안, 강한 남자는 마치 전사가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대장간에 들어서듯 고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하고 자신을 날카롭게 벼리고 내면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나약한 남자는 마치 죄수가 심판대에 서듯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매달리며 사람들이 멀어지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연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딴 데로 돌려줄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누구든 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위장된 의존성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군주는 홀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권력은 군중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침묵 속에서 배우고 사자는 고립된 상태에서 사냥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나약한 남자는 고요함 속에서 무너집니다. 관객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발적이고 흐름에 몸을 맡기며 순간을 즐기며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연함이 아니라 부서지기 쉬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는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며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모욕 한마디에 폭발하고 계획이 조금만 지연되어도 포기하며 작은 좌절에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원칙이 아니라 압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압박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현명한 자는 바보가 마지막에 가서야 할 일을 즉시 해치운다. 나약한 남자는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르게 행동할 뿐 결코 적절한 때에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대신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반응합니다. 비판 한마디에 무너지고 거절 한 번에 사라지며 질문 하나에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압박을 연구하는 대신 그것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다층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은 생각에 골이 속을 맴돌 뿐입니다. 장기적인 비전도 전략적 포지셔닝도 자제력도 없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위장한 감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최악은 그가 자신의 전략을 너무 쉽게 누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축하기 전에 말하고 관찰하기 전에 움직이며 기다렸다면 피할 수 있었을 전투에 뛰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방식입니다. 전략가는 관찰하고 압박점을 파악하며 예측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나약한 남자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하나라도 맞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판이 짜이기도 전에 자신의 모든 카드를 내려놓고는
자신이 계속 지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여기 마키아벨리적 진실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남자는 칭찬 한마디의 가격에 팔릴 수 있습니다. 그는 존경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는 이끌지 않고 순응합니다. 강한 사람 주변에서는 아첨하고 약한 사람 주변에서는 경쟁하며 적 앞에서는 굴복합니다. 그는 바위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는 수많은 가면을 쓰다가 결국 어느 것이 자신의 진짜 얼굴이었는지 잊어버립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 하지만 나약한 남자는 그것이 굴복을 의미할지라도 사랑을 택할 것입니다. 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사과하고 무리에 포함되고 싶어 권력자에게 아첨합니다.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칭찬을 먹고 살수록 그는 더 연약해집니다. 누군가 그를 비판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누군가 그를 무시하면 공황에 빠집니다. 그의 가치는 군중의 손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는 드라마를 원치 않는다고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는 성숙한 것이 아니라 단지 두려운 것입니다.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고 도전을 받는 것이 두렵고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지만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의상 입은 비겁함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강한 남자는 언제 싸워야 할지 압니다. 그는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며 선을 긋고 누구도 그 선을 2번 다시 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약한 남자는 무례를 당했을 때 침묵하고 미소 짓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더 나은 것을 기대한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그는 힘없는 평화가 아니라 굴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충분히 오랫동안 굴복하고 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친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저 만만하다고 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너무 이르고 너무 자주 너무 크게 말합니다. 그는 소음을 추진력으로 착각합니다. 말하는 것이 곧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지만 진정한 움직임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약한 남자는 훈련을 통해 자제력을 얻기도 전에 자신의 목표를 드러내고 준비되기도 전에 계획을 선포하며 결과를 내기도 전에 박수갈채를 구걸합니다. 그는 승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지면 그의 동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 이제 당신은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나약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미소 짓지만 압박 아래 무너지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침묵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는 크게 말하지만 정작 중요할 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도망치며 건설하지 않고 연기하며 지키지 않고 변명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를 믿어왔습니다. 어쩌면 그를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이 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나약함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염되고 퍼져나가며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그를 제때 알아보지 못했을 때 잃게 되는 것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추진력, 그리고 당신의 미래입니다. 당신이 그를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움은 안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험받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시험받지 않은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나약함을 용인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본능을 억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시겠습니까? 압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연기하고 애원하고 소멸할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강한 척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내립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그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설 때입니다.